자, 이재명 대표 어제 그 재판 참석했잖아요. 근데 진짜 이재명 대표 딱 드는 느낌은 조리돌림. 죄가 있든 없건 매주 한 2번, 3번씩 재판 나와라. 그 조리돌림 당하는 느낌이 너무 기분 나쁜 거야. 그러니까 그 기분 나쁜 거 밑에 깔려 있는 감정이 건강이 어느 정도 회복된 것 같아서 다행이다라는 기분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제 보니까 이제 결국은 그거 아닙니까? 배임입니다. 배임. 뇌물의 증거가 없으니 배임으로 걸어갖고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이라면서 이게 예. 지자체장이 환수를 5천억을 넘게 했는데 그걸 덜 했다라고 하는 배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검찰도 그렇고 언론도 그렇고 절대로 설명 안 해주는 이야기가 배임이라는 개념 자체가 영리기관에 적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조직의 목적이 돈을 버는 게 본질적인 목적인 법인이나 어떤 단체에 한해서 적용하는 게 배임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기업의 이익을 개인의 이익으로 빼돌렸다. 그래서 빼돌린 게 대부분 뇌물의 형태로 받거나 안 그러면 횡령의 형태로 빼돌리잖아요. 그런 경우에 배임 횡령죄를 적용하는 겁니다. 근데 비영리 기관 있잖아요. 공공기관처럼 그 어떤 설립의 목적 자체가 공공복리 그리고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돈을 쓰는 게 목적인 경우에는 배임이라는 경우가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그 인허가라는 행위 자체가 특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입찰 중심으로 가는 이유가 그러니까 인허가라는 권한 자체가 누군가한테 특혜를 주는 거기 때문에 그 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해야 되거든요. 그렇지. 그런데 이거를 인허가 권한을 행사했기 때문에 너는 그 조직을 배신한 거야. 처음부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런 것도 있지. 예를 들면 여러 컨소시엄 가운데 그중에서 공공환수를 가장 많이 하겠다고 약속하는 쪽. 그렇죠. 그게 그냥 개인이 찍는 게 아니고요. 또 그걸 선정위원회 같은 게 있어요. 근데 지금 이야기해보면 어저께 이재명 대표가 약 33분간 검찰의 배임 논리를 반박했다고 하죠. 그러면서 했던 말이 이런 겁니다. 참나무 숲인지 소나무 숲인지는 그냥 쳐다보면 아는데 그런데 검찰은 현미경을 들고 숲속에 들어가서 땅을 파고 소나무 DNA가 발견됐다고 하는 느낌이다. 비유가 아주 기가 막히죠. 딱 봐도 아는데 지금 그래갖고 그 검찰의 배임 논리를 30분간 반박했다 그러는데 이런 내용이에요. 검찰이 이런 주장을 해요. 5,503억 원을 환수했다는 이재명 대표의 주장은 거짓말이다. 대장동 민간 사업자들에게 부담시킨 1공단 공원화 비용, 서판교 터널 공사 비용 등을 환수 이익으로 계산하면 안 된다라는 게 검찰의 논리라는 겁니다. 이걸 반박을 바로 한 거죠. 세상에 이런 궤변이 어딨냐. 1공단을 매입해서 공원을 만들려면 시의 예산이 들어가야 돼. 근데 민간업자 비용 부담으로 시가 비용을 들이지 않고 공원을 조성해. 그리고 이익을 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공공환수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의 논리는 그거죠. 현금으로 성남시 통장에 꽂힌 돈이 아니면 그거는 환수한 게 아니다. 이 논리죠. 아니 이렇게 치면은 안 걸릴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니 심지어 이때도 말이 많았었잖아요. 5,503억 이렇게까지 나오면 조금 헷갈리실 수 있는데 이때 당시에 땅값이 올라가면서 이게 민간업자들이 돈을 더 많이 버니까 너 이만큼 벌었으니까 그래? 그러면은 1공단 공원화하고 북측 터널 공사 비용까지 니네들이 내 해가지고 한 거잖아요. 그럼 시에 도움이 된 거잖아요. 시 그러니까 돈을 안 썼으니까. 그래서 이제 김만배가 욕을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공산당이라고. 이재명 빨갱이다 이런 말 했다는 예. 거 아닙니까? 재판에서도 김만배가. 그리고 뭐 재판이 뭐 나온 이야기를 다 해드리긴 좀 어렵고 핵심만 요약해드리면 성남FC 제3자 뇌물죄, 광고비, 요거를 이제 저쪽에서는 후원금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시장이 유능해가지고 광고비를 막 유치를 해. 거기다가 막 뭐 달아주기도 하고 광고도 막 해주잖아요. 예. 이거를 3자 뇌물죄라고 이야기했잖아. 네. 근데 이게 가장 코미디 같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재명이 얻은 이익은 결국엔 그러니까. 정치적 명성. 정치적 명성이라고 했어. 그러니까 여기에 이재명 대표가 뭐라 그랬냐면 그 두산건설 방치된 흉물 건물을 두산건설이 활용하도록 바꿔주고 공적 환수를 하는 게 이득이지만 전임 시장들은 하지 않았다.
차병원 등한테 특혜 준 거 없다. 내가 얻은 이익이 없다. 그러니까 만약에 성남 FC가 광고 영업을 안 하고 성남시 예산으로 구단을 운영했잖아요. 그러면 검찰은 배임으로 그렇지. 기소했을 겁니다. 다른 구단들은 광고 영업해가지고 시 예산을 아끼는데 너는 왜 시 돈을 썼느냐 이 논리로 나왔을 거예요. 그때도 계속 이야기했었지만 홍준표가 경남 FC도 엄청나게 후원 받아가지고 이거 다 붙이고 했었잖아요. 그럼 그게 네. 다 문제가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때 당시에 지자체장들 다 모여서 성명도 발표했어요. 이건 말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공사 인허가에 관련된 거 이재명 대표가 정확하고 논리적으로 얘기했어요. 공공기관은 인허가라고 하는 것은 그걸 누가 가질 거냐를 결정하는 것이지 그중 얼마를 회수할 거냐를 결정하지는 않는다. 공공인허가가 행정기관은 영리 목적이 존재 이유가 아니고 공공복리를 추구하는 것이다. 검찰은 공사 만들어서 일부 환수하려 했으니까 누룽지 긁듯 딱딱 긁어서 저들이 저항할 수 없는 단계까지 이익을 다 회수해야 된다는 것 같은데 행정관청이 왜 그렇게 해야 되냐? 내가 공산당이냐? 그렇죠. 당연한 거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런 이익 증명은 검찰이 해야 되는데 사실 지금 검찰이 증거 하나 밝히지 못하는 상황에서 재판이 이런 식으로 흘러가면 저는 이번에 이재명 대표가 진짜 30분 넘게 적극적으로 반박했다는 점에 정말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공산당은 실제로 어떻게 할까요? 공산당의 어떤 정치 철학은 그거지 않습니까? 국가가 당의 소유다. 국가 전체가 어떤 뭐 땅도 건물도 모든 농작물, 광물까지 다 당의 소유이기 때문에 이걸 쓰려면은 당에 돈을 내야 된다. 이런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이 적극적으로 그 모든 사업에 개입을 해가지고 네가 가져가는 이익은 얼마며 당이 가져가는 이익은 얼마다 이런 식으로 개입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민주국가에서는 그런 형식이 아니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 있고 민간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 있고 그중에서 그 국가가 가진 재산을 민간이 활용하는 경우에 또는 협조해야 되는 경우에 어디까지 그러면은 이 법적으로 양보를 할 것인가 이것만 지금 가이드라인을 치는 게 우리나라 시스템이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기 사업을 하고 싶은 사업자가 100개라고 해서 100개 모두에게 100분의 1부씩 사업권을 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사업의 결과물이 국민한테 이익이 돼야 되니까. 그러면 그 사업이 효과적으로 되려면은 하나 또는 두 개 정도의 사업자가 효과적으로 일을 진행해야 되는데 그걸 정하는 절차 그리고 그 어떤 업체를 선택할 것인가 이걸 결정하는 것뿐이지 네가 돈을 얼마를 벌었으니까 이걸 가지고 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말이 안 되지. 그러니까 대장동 같은 경우에는 이게 돈을 벌 것이라는 게 너무 명백하기 때문에 추정 이익의 49%를 네가 내라. 이렇게 시작했던 건데 그게 1,800억이었고 그러면 이게 실제로 사업이 진행되다 보니까 진행되는 과정에서 땅값이 너무 많이 올랐어. 그럼 네가 부당 이익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땀 흘리지 않고 버는 그거 있지 않습니까? 예쁜 말. 네. 그거 있잖아요. 불로소득. 불로소득. 예. 그러니까 불로소득이 너무 많다. 또 그거는 시민들 입장에서 굉장히 불공평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어느 정도 희생해야 된다. 해가지고 계속 추가 부과시킨 게 5,500억이지 않습니까? 저기 우리 그 전에 있던 사무실이 지금 재개발된다고 해서 우리가 이사를 온 거잖아요. 예. 거기 아파트 공사가 언제 끝날지를 몰라요. 왜냐하면 그게 다 지어지는 4, 5년 지났을 때 아파트 가격이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때 이거 인허가 해줄 때 당시 부동산 불경기 때잖아요. 근데 갑자기 좋아지면서 돈을 많이 벌었어. 그러면 그러니까 얘네들 논리가 그런 거지. 대한민국에서 이재명 대표만 이게 죄가 돼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어떤 지분을 갖고 이만큼 환수해 니들이 손해보든지 말든지 이 구조였고 저 양평 공흥지구 같은 경우는 이득을 봤어도 깎아주고 허위 문서 만들어가지고 개발부담금 영원 내게 한 거잖아요. 부산 LCT는 부산 시민들의 세금을 갖다가 그 고층 아파트를 짓게 만들어주고 도로를 놓으려고 1,000억 원을 들였어요. 환수액은 0이야. 그러니까 유창훈 판사가 물어봤다는 게 정답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지자체장이 처벌받은 사례가 있습니까? 없다는 거 아니야. 이거 말도 안 되는 거고 왜 더 환수 못했어라는 건 역대급 코미디인 거예요. 부동산 경기가 올라서 이자들이 4천억 이상을 벌었다라고 하면 걔들이 운이 좋았던 거지 쉽게 그렇죠. 말하면. 예.
근데 만약에 뭐 여기다가 하나만 더 추가를 하자면 이익 얻은 것의 몇 분의 1 이렇게 못했던 이유도 설명을 했었잖아요. 만약에 그 업체가 사업의 결과로 손실을 입으면 지금 최은순 ESIND처럼 영원이야. 그럼 너한테 네. 줄 게 없어. 그러면 환수가 영원이란 말이에요. 장부를 속일 거니까. 예. 얼마나 영리합니까? 이거를 배임으로 처벌을 해요? 그 관련해서 지금 정진삭 변호인 측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어요. 관의 수익 분배 개입은 중국 헌법에나 나오는 개념이다. 얘네들은 지금 공식적으로 윤석열 정권은 자유시장 경제 얘기하잖아. 사업자들이 운이 좋아서 수익이 많이 났어요. 그걸 왜 많이 못 뺏었어라고 이야기하는 건 역대급 억지지. 지네들은 영원이면서 그러니까. ESIND건 LCT건 다 영원이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뭐 상하이나 뭐 중국의 대도시에 있는 엄청나게 높은 빌딩들 있잖아요. 그 빌딩들 보면은 우리 그냥 미루어 짐작하기에 서울이나 부산에서 보는 빌딩하고 비슷하겠거니 누군가 사업자가 저 땅을 사서 저기에 그 건물을 올렸겠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중국은 그 땅을 사서 건물을 짓는 게 아니라 당에서 임대를 받아서 맞아요. 건물만 보유하고 있는 사유지 거죠. 국가는 국가가 예. 땅 주인이고 임대를 몇십 년씩 예, 하는 거예요. 50년씩 100년씩 이런 식으로 이게 임대를 받아서 건물을 올리는 거잖아요. 만약 대장동 사업이 중국이었다면 사업자도 나라였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대장동 개발 업체나 다 나라가 하는 거예요. 나라가. 자, 그 말이 맞는 것 같고요. 문제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직 여러분. 지금 구독이라도 좀 하고 댓글 다시면 좋을 것 같은데 구독자여야만 댓글 달 수 있어요. 하도 귀찮아가지고.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3개를 구속영장 사유로 제출했지만 영장이 기각되니까 하나씩 쪼개기 기소, 살라미 기소하잖아요. 아까 이재명 대표 이야기처럼 박박 긁어가지고 뭐 하잖아요. 김건희는요? 최소한 김건희가 구속되면 이재명 대표 수사 저 인정할게요. 죄가 있으면 처벌 받아야지라는 그 논리 인정을 할게요. 왜? 이재명만 뇌물의 증거가 안 나오니까 찾아낸 배임이라는 개념을 솔직히 말해서 우리나라 검찰들이 정치 보복으로만 쓰는 개념이에요. 그게 배임이란 말이. 입증도 어렵고. 왜냐하면 고의성이 있어야 되거든. 내가 고의로 내 이익을 위해서 내가 속해 있는 집단에 손해를 끼쳤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보통 비영리 또는 공공기관에서는 배임이라는 개념이 이렇게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죄가 된다면 뇌물죄를 가지고 그 처벌을 하지 배임의 목적이 배임은 배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기업에서 그러니까 배임죄만 나오는 경우는 드뭅니다. 배임 횡령이 같이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민간 사기업에서는 횡령죄가 되는 거고 그게 공공기관에서 뇌물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공공기관에서 배임죄라는 개념을 적용하는 것부터 굉장히 무리수가 되는 거죠. 야, 아무튼 진짜 아주 골 때리는 나라 살고 있어요. 우리는 법 위에 있어. 검사 사위 하나만 둬도 장모는 미니 신도시급 부동산 가질 수 있어요. 심지어 대통령에 당첨이 되면 고속도로 종점도 바꿔요. 이게 말이 되는 거냐고. 진짜 고속도로 그 종점 바꾸는 거는 삼성가 일가족도 못 하는 거예요. 아, 법의 지배, 예. 법에 의한 지배. 너무 다른 게 있잖아요. 법을 이용해 가지고 법 좀 안다는 애들이 비틀고 쥐어짜고 뭔가 속이고 해가지고 자신들의 이익을 향해 쓰는 거. 그런 검찰 만들지 말자고 검찰 개혁을 했던 거예요. 원점으로 돌아가고 있잖아요. 도둑놈들에 의해서. 그리고 이번에 저 국정감사 때 중앙지검장이 뭐라 그랬냐면 이재명 대표가 모두 구속사안이래요. 나 이런 보고 되게 골 때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냐면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봐야 될 검찰이 죄를 정해놓고 가잖아요. 답정너 기소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심정적으로는 완전 자기가 판사 역할까지 동시에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만약에 검사라면 뭐 모두 구속 사안이 아니라 그러니까 검찰에서는 굉장히 엄중한 범죄로 보고 있다. 이 정도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걸 자기가 판사가 돼가지고 이거는 다 구속해야 되는 사안이다. 이거 너무 이게 중앙지검장으로서는 너무 부적절한 발언인 아니, 거예요. 네. 거의 네, 아니 서울중앙지검장 정도 되면 다 이런 식의 마인드를 갖고 있나 봐요. 사고방식을. 지난번에 정말 윤석열이 정말 대표적으로 보여줬던 게 안양에서 인사사고 났을 때 이거 딱 보니까
이거 운전자가 잘못해서 이렇게 됐구만 라고 그 자리에서 결론까지 내버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거 비슷한 사건이라고 비슷한 사고방식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 서울지검장이 누굽니까? 중앙지검장이 송경호잖아요. 송경호가 누굽니까? MBC 광우병 때 전부 다 PD들 다 압수수색하고 난리쳐서 기소했지만 결국은 전부 다 재판에서 다 대패를 했으면 이 사람은 검사로서 이런 식의 조사나 수사가 안 된다는 걸 아는 사람인데 이 사람을 끝내 윤석열이 공들여서 데리고 와가지고 서울지검장까지 만들어준 사람인 거예요. 얘네들 수사권 뺏고 나서요. 기소해가지고도 못 이기는 상황 오면은 페널티를 줘야 돼. 패소했다. 그러니까. 그러면 마이너스 해가지고 승진 안 시킨다거나 뭐 감봉을 한다거나 나 이런 걸 줘야 된다고 생각해. 아니 진짜 대표적으로 광우병 사건 같은 경우에 이런 식으로 대패를 했으면 진짜 페널티를 주던지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재판 결과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되겠지만 저는 이번에 그 중앙지검장이 국정감사에서 그 말하는 태도를 보면서 정말 위에 장관들 보고 그대로 배우고 있구나. 국회의원을 엄청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부하 직원한테 호통치듯이 검사를 그런 식으로 낮잡아 보면 안 된다. 우리 검찰이 그런 조직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웃기고 있네. 그러니까 국정조사 끝나면 나 캐비넷 열 거야. 지금 이런 태도인 거예요. 지금 정가에서 흘러나온 이야기하면 국정감사 끝나면은 민주당 캐비넷 또 열린다는 썰이 받아요. 이 지금 협박인 거지. 괜찮아요. 탄핵하면 되죠. 참, 아이고 이제 수가 뻔히 보이는 짓은요. 국민들이 믿겠습니까? 자신들 말을 믿게 하려고 새벽 3시까지도 검찰발 뉴스를 마구마구 내서 요런 그 작업 우리가 눈치를 채버렸잖아요. 이재명 대표는 조국 장관 사건이랑 다르게 그걸 넘어서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말도 안 되는 거짓 선동, 증거 없는 짓거리들. 증거는 차고 넘친다던 게 어디 가서 지금까지도. 참 어쨌건 이재명 대표가 잘 방하고 있는 느낌인데 안타까운 거는 매주 주 2, 3회 이상을 재판을 가야 된다는 건 굉장히 엄청나게 힘들 거예요, 지금. 자, 언젠가 이거 되돌려 줍니다. 여기까지 하시고. 여러분 채널 구독 타임. 구독과 멤버십, 좋아요, ARS 다 할 수 있는 거 다 해봐요. 지금 제일 중요한 건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는 겁니다. 저는 구독이 더 좋더라고요. 네. 뭐 ARS고 뭐 이렇게 뭐 수익이 들어오는 것보다 구독자 많은 게 그렇게 좋아. 여러분 구독 좀 해주세요. 구독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확인 좀 해보시고 구독 좀 해주세요. 구독자가 더 많으면 사실 등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거죠. 다른 건 수익은 없습니다. 똑같아요. 네, 수익의 문제는 똑같거나 더 없습니다. 줄어들 수도 있는데 큰 의미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자 구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갈게요.